삶의 두 가지 방식.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남에게 맞추며 제일 먼저 자기 생각부터 스스로를 부정하는 삶. 대체 말하지 않으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히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삶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인정받고 당신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언뜻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생 참기만 해야 하는 삶이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편안한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삶이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것이 좋다가 아니라 당신이 어느 방식을 원하는지에 있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경험을 거듭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타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일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솔직함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와 타인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을 가졌다. 솔직함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말한 데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소통에는 목적이 있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기법인 플랜, Do, Check, Action, 즉 PDCA 사이클인데 이 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PDCA 사이클은 소통에도 효과적이다. 일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때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진행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소통의 목적은 무엇일까? 소통에서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관한 의도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 호감을 얻고 싶다는 바람이 목적이 될 수 있다. 또는 존경받고 싶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성과를 내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에 맞춰 소통할 때 이 PDCA를 활용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는데요. 사실 이 상대와 교류하고 싶은 목적에 맞춰서 PDCA를 활용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관계를 일치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와 함께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람과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호감을 얻고 싶은 건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사춘기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사람과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으면 같이 밥을 먹을 목적, 이 사람과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잘 된다면 공부하는 목적, 이런 식으로 한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 맞춰지는 자연스러운 관계들을 이용한다면 언젠가는 가장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10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이 점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이었고 감정적으로 의견을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때 제 판단이 중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 대화를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그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들어만 줘야 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로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기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정말 회피하고 싶지만 어디를 가나 이렇게 저를 보면 찾아오는 그런 같은 류의 사람들을 무시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상담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자신의 치부를 들킨 마냥 그런 치부를 지우기 위해서 역으로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지나면서 결국엔 또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괜히 또 들어줬다? 막 이런 생각에 뭐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에 진짜 불구덩이를 껴 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뭐 어떤 마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것도 제 안에 있던 어떤 성격 유형인데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외모를 바꿀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바깥 생활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닥칠 경우 의미 있게 대화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 허무한 대화지만 그 허무한 대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목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임상심리학 쪽이었는데요. 동네 친구 내지는 뭐 그냥 어느 그룹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전문성 없이 그냥 저는 들어주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또 당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자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상담자, 공감을 느끼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인지 과정이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운 일들을 다시 인식을 시켜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고 나면 저 자신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의 커리어에 하나의 또 성공 사례를 남겼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성취감을 가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화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유난히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추 추측한 내용으로 마냥 그 사람이 그런 양 사실인 양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오롯이 자기 얘기만 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애기는, 뭐 나는, 뭐 24시간을 오픈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도. 최근에 가장 힘든 케이스가 있는데요. 취약한 문해력 때문에 사람이 뭐 물어보거나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나눈 대화에서마저 영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해력의 문제라고도 아는데요. 분명히 그런 류의 대화가 아니었고 그런 식의 풀이가 아니었는데 왜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의 대화를 곱씹는 사람, 좀 걸러내야 하는 인간관계에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그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득을 본다거나 또 마음이 편한다면 그래 내가 오늘 그렇게 해주고 업장 소멸 했지,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서로 있었구나 이러면서 풀 수는 있지만 정말 아직도 저는 이런 류의 대화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감력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나눈 대화는 아니었지만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 겪게 되는 상황에 피해가 올 수 있더라도 이 피해를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끔 거꾸로 목적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허무한 시간이나 뭐 아니면 자주 겪게 되지만 무의미하다는 시간이 있으면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플랜 한번 해보십시오. 플랜, 계획을 해서 꼭 do, 실천을 하시고요. 어떤 게 좋아졌는지 어떤 게 달라졌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액션, 제대로 상용화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내십시오. 자, 오늘의 한달락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